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달 한 단체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10년의 교육 변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을 조사했는데요. 1위로 무상급식, 2위로 고교 무상교육이 뽑혔다고 합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앞둔 요즘, 뒤늦게 한국의 무상급식 식단을 본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초반에는 포퓰리즘과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이 무색하게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정책이 된 거죠. 무상급식의 긍정적인 효과는 사회 각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 농산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농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상생 역할을 하고 있죠. 게다가 영양사와 조리사 등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취업 유발 효과는 연 19,800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3,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였으니까요. 무상급식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효과 중 25.7%는 서울 이외 다른 지역에 미쳐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학부모 중 76%가 무상급식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말 국공사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에서 공립 초중고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비율이 2015년 27%에서 2019년 16%로 5년간 11% 줄어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무상급식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국내에서 수도 없이 발간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우리 무상급식의 새로운 효과에 대한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미국의 교육 매체인 이코노믹 에듀케이션 리뷰는 한국의 무상급식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 논문을 내놓았는데요. 눈에 띄는 결과가 하나 보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무료 점심을 제공했던 2010년과 달리 최근 학생들 간 신체적 싸움수가 35%가량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상급식 도입 당시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이라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간 빈부격차가 급식을 통해 크게 드러나지 않게 되면서 학교 폭력도 많이 감소하게 된 거죠. 요즘 유튜브와 미국인들이 애용하는 레딧에서는 한국의 급식 메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게 유행인데요. 영양이 고루 잡힌 데다가 단 하루도 겹치는 게 없는 놀라운 메뉴 구성에 외국인들은 탄성을 내뱉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유튜버가 학교에서 먹은 한 달간의 급식을 유튜브에 공유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모든 음식이 영양가가 높아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며 어떻게 한 달 내내 메뉴가 바뀔 수 있냐고 되묻죠. 외국인들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에 점심이 이렇게 나왔다면 매일 학교 가는 게 기다려졌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 구독자는 미국에서는 치즈버거, 피자와 치킨 너겟, 감자튀김과 사과 같은 것들이 학생들 점심 메뉴라며 한숨을 쉽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면서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 급식 실태는 대체 어떻길래 외국인들이 모두 한국 무상급식에 감탄하는 걸까요? 우선 미국입니다. 미국의 학교 급식의 식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메인 요리, 사이드, 후식, 음료 등을 직접 가져오는 형태라고 합니다. 짜고 기름진 고칼로리 식단이 대부분이며 햄버거, 피자, 핫도그 등이 매일 번갈아 나오는 단조로운 구성인데요. 문제는 메뉴에서 채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급식 메뉴에서 피자를 제외하려고 법안 제정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피자 회사의 로비로 법안이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학교 급식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채소를 메뉴에 섞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여전히 육식과 튀김 위주의 식단인 건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자와 핫도그 등을 먹어온 아이들의 입맛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입니다. 매우 간소하다 볼 수밖에 없는 메뉴인데요. 감자와 채소류, 그리고 크래커와 음료가 놓여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오후 내에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편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에 육류가 아예 배제된 식단이 한동안 공급되어 시끄러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육류 소비 문제가 부각되자 리옹시의 시장이 학교 급식으로 채식만 제공하도록 한 것인데요.
물류 유통 문제를 들며 일시적으로 리옹 시내 2만 9천여 곳의 학교 급식에 육류가 포함된 반찬을 빼버린 것이죠. 달걀과 생선을 제공하도록 허용하긴 했지만 한 사람의 결정으로 수많은 학생들의 식단이 좌지우지된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리옹시는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만큼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농업계와 프랑스 내무장관으로부터 리옹시장은 거센 비판을 받았죠. 이런 논란을 제외하면 프랑스의 급식 품질은 우수한 편입니다. 1945년부터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이 제공되었으며 아동 비만율 최저인 나라로 급식 메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곳 중 하나죠. 우리나라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채소와 육류가 어우러진 식단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우선 사진으로 볼 때 서구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돌아가며 음식 배식을 하고 학교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수업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포함된 식사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이 퍼지기 전까지는 일본 급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일본 급식은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인은 한국과 일본의 점심 메뉴를 비교해 한 장의 사진으로 올렸는데요. 좌측이 한국, 우측이 일본입니다. 오사카 한 학교의 실제 급식 메뉴였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일본인들은 댓글로 일본 학교 급식의 현실을 비판하고 한국이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체격이 좋고 키가 큰 건 이유가 있었다며 일본 젊은이들의 평균 신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급식 때문이라 비판했죠. 어떤 네티즌은 일본의 급식은 교도소 밥과 다를 바가 없다는 한숨 섞인 댓글을 적었습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국물 음식에 3-4가지의 요리를 함께 곁들인 식단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은 무려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사실 메뉴보다는 위생에 있어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스촨성 청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곰팡이가 피고 부패한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학생들에게 먹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는데요. 학부모가 식당 창고에서 급식 재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밝혀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신화통신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학교 급식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거론되자 중국 정부는 급식 책임자가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했고요. 그동안 학교 급식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를 묵인하던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17년 만이라고 합니다. 즉, 17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낮은 품질의 급식을 참고 견뎌야 했던 것이죠.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밥보다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집이 가난해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학생들이 점심시간마다 물을 마셨다는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는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밥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